시모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4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모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정말 모든 분들이 꼭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저에 따른 최고의 그야말로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또 준비하는 이유가 있고요.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자, 1호 경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 1호 경마 예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은 강공약 경주의 선택이 좀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는데, 오늘 좀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서울 경마는 총 9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11개 경주였는데 출전두수 부족으로 2개 경주가 성립이 안 됐고 9개 경주, 그리고 부경 경마는 기존의 6개 경주에서 8개 경주 확대 시행이 되고요. 경주 순서는 부경 경마 첫 번째 1경주 시작이 되고 바로 서울 경마 1경주와 이어지면서 로테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이제 출전두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구정 전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부경은 좀 출전 예정만 좀 많이 있는데 서울은 좀 출전 두수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1호 경마 같은 경우에는 혼전도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매경주 고배당이다 아니면 저배당이다 이렇게 확립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건 아니고 매경주 넘게 제가 혼전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에 따른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전 경주에서 노림수의 보병마피를 함께 추천을 드리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보병마필이 있다라면은 좀 과감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혼전 경주냐 아니면은 저배당 경주냐. 혼전 경주는 웬만하면 정말 터집니다. 제가 분석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또는 다른 마번도 참고하시는 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흐름을 짚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약 경주는 2경주를 강공약 먼저 시작을 하고요. 4경주는 첫 번째 A급. 자, 오늘 메인은 8경주입니다. 8경주의 중배당 이상을 누려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메인이고요. 그리고 9경주 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강공약 경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고요. 편성 자체는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마필이 몇 두가 있는데, 자, 먼저 살펴볼까요? 5번 드래곤 스퀘어라는 마필. 제가 이 마필은 데뷔전 때부터 강공력을 넓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점이 이 마필은 장점이냐면 초반에 출발은 느리고 중반에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레이스 룸 자체가 빠르고 강한 선행력 마필이 있다라면 이 마필은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편성이 약하고 빠르고 강한 선행력 마필이 없고 거리가 일단은 주어진다라면은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 드래곤 스퀘어입니다. 안고 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5번 마필. 근데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말이 8번 한평장미입니다. 한평장미가 직전에 데뷔전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입상이었는데 물론 한평장미 직전의 편성 자체는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동안의 성적이 상당히 좀 미흡했었죠.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뭔가 결정이 좀 부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직경 경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성 운동과 한층 더 높아진 그런 모습이고요. 저는 적응력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는 직전에 한평장미가 보여줬던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주는 충분히 믿고 갈 수 정도의 그런 능력마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8번 한평장미를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외 마필은 9번, 10번이 나름대로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강한누리 한번 볼까요? 강한누리는 제가 이 데뷔전 때부터 제가 이 능검평을 제가 썼는데 필이 관심마로 손세 걷고 현급 경쟁력 갖췄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을 공백기를 거치면서 마필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고요. 그러니까 데뷔전의 입상의 성적이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전 경주에 상당히 부진했었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전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외곽에 앞선 전개, 거리가 늘어난 것밖에 없는데 이 마필이 부진했다. 그런데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은
데뷔전보다는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는 훈련 강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되겠고요. 그러니까는 강한둘이라는 마필은 아직은 좀 어린 마필인데 훈련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시행한 게 아닐까 그런 판단이 들고, 다행스럽게도 이번 경주는 2주 만에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강도는 많이 좀 낮췄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강한둘이 역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9번 마필. 10번 오명킹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을 이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요. 뭐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한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10번 마필. 웬만큼 정리가 되는데 이 편성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는 복병 마필을 주목해야 되고, 또 한 마리가 딱 걸립니다. 그 마필이 바로 7번 크로마이트라는 마필입니다. 크로마이트. 여러분들 이 마필은 필히 안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직전에도 이 마필은 강하게 노렸었고요. 저는 그전 경주까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이 마필은 11월, 12월 달에 훈련 상태가 분명히 변화를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그에 따른 모습이 변화를 보였지만은 실전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거죠. 좀 붙어줘야지만, 그러니까 초반에 앞선에 좀 붙어줘야지만 이게 종반에 결정이 되는데 거의 붙지를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의 정정희 기수의 안장 교체가 일단은 주목할 부분이고, 편성 대비 놓고 본다면은 이 마필은 무조건 안고 가야 됩니다. 직전에도 괜히 인기순위 3위의 마필이 아니었고요. 현장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었는데 저는 그에 따른 이유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안장 교체가 이루어졌더라면 크로마이트는 삼복이나 어찌됐든 간에 이 마필은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복병마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한평장미를 강하게 믿고요. 5번 드래곤 스퀘어, 그리고 9번 강한누리, 여기에 복병은 7번입니다. 7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제가 최근에 시간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스킵을 하면은 저는 매경주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마번을 다 오픈합니다.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 스킵하시면서 끝부분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마법만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경주는 8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드래곤 스퀘어, 9번 강한누리, 복병 마필은 7번 크로마이트, 저렇게 3두의 마필 축 세워두고 3두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저는 오늘 오전장에 2경주, 4경주를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특히 4경주는 A급 경주를 미리 예고를 드렸고요. 자, 오늘 좀 내 첫 번째 강공략은 제 2경주입니다. 항상 이렇게 만약에 배당을 노린다라면은 그런 게 있죠. 관리마라고 해가지고 직전에 걸음의 여력을 남겼다, 변화를 보였다. 그러면 이 마필은 무조건 지금 때 관리마다. 다음에 또 노리고 또 노리고, 이거 아닙니다. 편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노림수의 마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마필들의 능력을 제대로 꿰뚫고 있다가 이 편성에선 이거는 정말 되겠다. 그런데 저평가를 받고 있네? 그러면은 자신 있게 노릴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경주입니다. 이 경주. 노림수의 보병 마필이 있고요. 먼저 항상 제가 인기 마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기 마필이 부진하고 불안해야지만이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인기 마필이 만약에 믿음이 간다라면은 배당이 나올 수밖에 배당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저배당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 마필을 과연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저는 이번 경주는 복병 마필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강공략. 먼저 말이 3번 아씨 장군.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전 경주에 나름대로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편성이 그렇게 가진 않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마필이 추입의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러니까 추입 마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력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앞선이 부진하고 경합이 있고 좀 무뎌져야지만이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력은 쉽지는 않다. 근데 직전에는 걸음은 좋았습니다. 3번 아시장군, 바로 이 9번 셰클 포인트, 그리고 8번 티즈 모닝인데 딱 최근에 보여줬던 기록, 이 정도의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두의 마필, 셰클 포인트도 최근에는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직전에도 전개가 썩 그렇게 최적의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걸음은 좋았었고요. 그리고 8번 티즈모닝은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마필은 이게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은 이마필이 GM사 때는 어떤 점이 불안했냐면 출발이었습니다. 반면에 종반의 뒷심은 정말 좋았고요. 그러니까는 초반에 늦발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점이 변수였는데 실질적으로 데뷔전을 딱 보니까는 이마필의 출발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나아졌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마필은 충분히 한층 더 성장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 티즈모닝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보시면 태클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그리고 8번 티즈모닝 마찬가지고요. 내측의 3번 아시장군은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자,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일단은 앞선이 상당히 허전하고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복병마로 보여지는데 그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은 베아트리스입니다. 베아트리스. 4세 앞말이고요. 자, 이 마필이 지난 3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2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었고요.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 2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었고 3월 달에 경주 제외. 그리고 8월 달에 GM사 때 주행 중지.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다시 한번 휴학을 거치고 GM사를 받았는데 마필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스타트, 스피드, 종반의 뒤심까지. 그러니까는 저는 베아트리스를 이번에 선임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마필이 선임용으로서 따라가도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완성도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고 중요한 건 이 마필이 4세 앞말이죠. 공맹마이기 때문에 실전 경험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4세 앞말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상금을 벌어야 됩니다. 3세 앞말이 아니라 4세 앞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은 필히 주목할 마필이 바로 1번 베아트리스. 선행,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은 노림수의 마필 오픈합니다. 1번 베아트리스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주목할 마필은 9번, 3번, 8번 셰클포인트, 아시장군, 티즈모닝. 근데 이 중에서도 객관적인 전력은 이제 9번, 3번이 나와보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8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 직전 대비 좀 더 나은 걸음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은 바로 이 8번입니다. 좀 더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1번을 축으로 한다면 환수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1번 베아트리스를 기본적인 축으로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 경주가 제가 2경주와 3경주를 강공략 경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자, 어쨌든 이 경주는 제가 볼 때는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역시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3경주. 자, 그나마 이제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제 6번 마필이죠. 아르고 무적. 그나마 이 마필은 좀 나아 보입니다. 뭐 1300m 레이스 정상적인 주로에서 1분 22초 대 초반 기록이었고요. 직전에 불량주로에 1분 14초 풀랩. 비록 뭐 4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경주 내용만 놓고 보면은 또는 기록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좀 임팩트는 그다지 또 강한 모습은 아니었죠. 근데 이 편성에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주목할 마필은 6번 아르고 무적이 가장 주목할 마필인 건 맞습니다. 6번 마필. 자, 관건은 이제 외곽에는 이 3두의 마필이죠. 7번, 8번, 9번인데 자, 이 파이팅 K와 외곽에는 장군마루. 파이팅 K가 첫 번째 우승을 했을 때 6등급 레이스 엄청나게 약편성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직전에는 승급전에 부진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장군마루도 최근에 2번 이기로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편성은 강하지 않았었고요. 게다가 전개점이 유리했었죠. 근데 이 뒤에 마필이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현재 5등급의 1200m 레이스 정말 편한 전개를 펼쳐야지만이 입상을 하느냐 마느냐 이에 따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마필들이 8번, 9번입니다. 저는 냉정해 봤을 때 이 편성에서는 상대 마필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과연 8번, 9번 마필이 전개가 썩 매끄럽냐?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 이 마필들이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능력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미흡해 보입니다. 그나마 7번 아가판서스라는 마필이 능력이 좋은데 역시 부담 중량이죠. 57로 이 마필은 부중이 딱 늘어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힘을 못 씁니다. 이번 경주 역시 57kg의 부담 중량 만만치 않죠. 자신과의 싸움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주목하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말이 4번 당찬대보와 5번 해제역을. 이 뒤의 마필 이번 경주 저는 복병마로 인정합니다. 이 뒤의 마필. 자, 먼저 해제역을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 1경기에 출전했던 한평장미였죠. 자, 이 마필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던 모습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 대비해서는 해제역은 직전 경기 내용 자체, 걸음 자체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뚜렷하게 힘이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중반에 추임력 발휘의 강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가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어설픈, 불안한 선행력 마필이 많기 때문에 올라올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관계자분들께서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냉정하게 성적만 놓고 평가합니다. 성적만 놓고. 그런데 최근에 하종원 기수의 성적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요주 부분이 그나마 좀 아쉬움으로 보여지네요. 요 부분이. 근데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경쟁력은 있습니다. 5번 마필. 자, 그리고 바로 이 당찬대보라는 마필인데 당찬대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해였죠. 그러니까는 2년 전에 12월 달에 데뷔전 때 이 마필은 추임력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바로 승급을 했고요. 근데 승급한 다음에는 계속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에 제가 이 마필의 변화를 보았던 게 뭐냐면 당찬대보가 최근에 경주를 봤을 때는 앞선에 붙으면 종반의 걸음이 허무하게 무뎌졌고 앞선에 붙는 것조차도 이 마필은 상당히 힘겨웠던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순발력과 스피드 발휘가 안 됐던 모습이었는데 직전에는 출발은 느렸지만은 4코나 돌기 전에 이미 3위권, 4위권에 붙어주면서 뚜렷하게 스피드 향상이 돋보였던 마필이 당찬대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직전에 금세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강했기 때문에 붙다가 중반에 걸음이 좀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타임만 놓고 보면 앞선의 스피드를 발휘해서 무리했던 마필치고는 기록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뚜렷한 변화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거는 5등급의 약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이번 경주를 앞두고 출발 연습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던 마필입니다. 이 편성이면은 충분히 가능성을 타전해 볼 수 있는 마필이 4번 당찬대보도 가능권입니다. 이외의 마필은 이제 내치는 말이 1번 마필이죠. 글로리의 나노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고요. 중반에 딱 한 마리 쓸 수 있는 마필. 자력은 쉽지는 않겠고 안고 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3경주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일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축 세워두고 주력 방어의 공략 구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먼저 인기 마필 8번, 9번은 불안합니다. 자, 이 마필들은 환수가 되면은 본전 정도만 바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먼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6번 아르고 무적 그리고 5번 4번 6번은 인기 마필 중에 그나마 가장 안정된 전력인데 근데 6번이 과연 5번 4번을 무조건 이기느냐? 이것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양하게 1번도 가능권이고요. 이 마필들이 가능권인데 저는 현장에서 5번이냐 4번이냐 한 마리를 축으로 놓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생각보다는 5번, 4번의 느낌이 그다지 강하진 않다라고 봤을 때는 6번을 축으로 5번, 4번 공략도 저는 염두에 둡니다. 8번, 9번 어쨌든 이번 경기는 받치기 정도로만 볼 수 있겠고 키르지노 마필은 4번 당찬대보, 5번 해제역을 그리고 6번 아르고 무적, 1번 글로리의 나노 충마의 가능성은 6번이냐, 5번이냐, 4번이냐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5번과 4번은 제가 볼 때는 편성 대비 충분히 기회로 보여지고요. 그나마 인기 마필 중에서는 6번 아르고 무적이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 여기에 1번 마필은 뺄 수는 없겠죠. 그리고 8번, 9번은 만약에 5번이냐 4번이냐 둘 중에 한 마리를 추로 한다면 8번, 9번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이거 환수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 확인해 본 이후에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인기 마감의 접전은 아니다. 중배당의 가능성이 있겠고 그 중심에는 5번 해제여걸, 4번 당찬대보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량이고 첫 번째 A급 경주로 준비된 경주가 4경주입니다. 자, 제가 이 편성 딱 놓고 보면서, 그러니까는 제가 최근에 복귀를 하면서 이 마필을 노렸었는 또는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주는 이 마필이 능력으로 말함에 있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진 경주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래서 그 마필을 자신있게 노리겠고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마필 한번 볼까요? 외곽에는 11번 남산무적, 그리고 8번 탐나치 강자, 여기에 6번 레전드선. 자, 레전드선 한번 보면은 6등급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전개를 한번 보면은 엄청나게 무리했던 외곽 전개였습니다. 자, 그런 전개를 극복을 하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분명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좋은 경주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너무 약했었죠. 너무 약한 상대와의 대결에서 이 마필이 이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민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 마필이 대상경 출전합니다. 근데 거의 기진맥진, 꼴찌했고, 그 다음에 승급전에 이 마필이 3등을 했는데 딱 이 성적이죠. 그러니까는 레전드선의 현 주소, 현재의 능력은 딱 이 정도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고 그냥 딱 따라가서 초반에 앞선에 선입권에 붙고 중반에 그냥 버티는 수준의 걸음?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럭키선, 레전드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5등급에서는 그 어떤 편성에서도 주목할 마필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미흡해 보이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골마경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충마로서는 다소의 의문이 든다. 6번 마필. 자, 탐나치 강자. 이 마필은 제가 반했던 게 뭐냐면 근성이 정말 좋네요. 직전에 내측에서 이게 정말 경합 양상이었습니다. 이게 내측에 정말 직선주로 해서 한 1두, 2두, 3두, 4두의 마필이 정말 경합을 펼치면서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탐나 최강자는 마필이 우위를 점했던, 근성에서 우위를 점했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자, 근성은 좋지만은 냉정하게 주목할 부분은 이게 부담 중량입니다. 직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는 약편성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승급을 못했고요. 이번에 5등급 경주에 무려 직전 대비 3.5kg 늘어난 부담 중량.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57의 부담 중량을 과연 이 마필이 극복할 수 있겠느냐. 자, 이거는 고민스럽습니다. 탐나치 강자. 그리고 외곽에는 말이 11번 남산무적.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고요. 지난 11월 25일이었죠. 이때 이 마필도 우승을 했는데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제는 그냥 따라오다가 올라오다 마는 수준의 그런 걸음. 마찬가지입니다. 남산무적도 지난 11월 달에 약편성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높고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추임마, 걸음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5세 마필, 이미 걸음이 다 나온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11번 남산무적, 8번 탐나치 강자, 6번 레전드선인데 하나같이 믿음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목할 마필은 모닝볼드입니다. 7번 모닝볼드. 모닝볼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마필 1년의 과정을 놓고 보면 데뷔전 때 이 마필이 입상을 합니다. 그때 루키 경주였었고 3.3조 마방에 2대의 마필이 동반출했는데 1, 2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2등을 했던 마필이 모닝볼드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7월 2일 경주에서 3등을 했고 부진했다가 10월 21일이었죠. 이때 3등을 하면서 이 마필이 승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6등급에서 우승, 준우승이 아니라 3위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위 두 번으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5등급에서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한 마필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 마필이 달라졌습니다. 11월 18일 이때도 종반의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너무너무 후미권 전개였는데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은 엄청났죠. 종반의 지원해봐 타임이 12초 3입니다. 3원 타임이 36초 4.
그때 우승을 했던 탐나 최강자와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종반의 200m 기록은 더욱더 빨랐습니다. 모닝볼드의 걸음 자체가. 그리고 이번 경주는 탐나 최강자가 무려 3.5kg 늘어난 부담 중량. 게다가 모닝볼드는 1kg밖에 안 늘었고요. 중요한 거는 거리는 1300m 레이스. 모닝볼드와 마필을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마필 빠릅니다. 충분히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뒷심이력을 감안해 본다면, 자,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노림수의 마필이 입상권에 도전하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 주어졌다. 거리, 상대, 최근의 그야말로 걸음의 변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모닝볼드, 저는 어차피 만약에 추입 대결로 간다? 뭐 외곽에는 남산무적이라는 마필과 추입 대결인데 무조건 저는 모닝볼드가 이긴다고 보여지고요. 선입 대결로 간다? 탐나 최강자간 대결, 모닝볼드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놓고 가야 되겠죠? 확신 있게. 그래서 4경주를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으로 준비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7번 모닝볼드를 김원효인 추구를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레전드선, 탐나 최강자, 남산무적이 우선순위의 마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외의 마필 중에 현장에서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 마필들만큼은 안고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 중심에는 7번 모닝볼드라는 마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A급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마필 7번 모닝볼드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고요. 저는 이번 경주는 소위 말해서 그냥 한방 공략, 강축이 있는 경주고, 그야말로 2위권에만 조금은 고민이 좀 필요해보는 경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유력한 마필은 딱 한방 공략이 유력해 보이고요. 2위 마필 중에 복병 마필까지 함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5번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 자, 이 마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면, 데뷔할 당시부터 이 마필, 그러니까는 총 6번의 경주를 치렀죠. 그리고 최근에서야 우승과 준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데뷔할 당시부터 제가 26조 마방을 취재를 했을 때 정말 마방의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26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높게 평가돼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가의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물레방아가 4,500만 원의 경매가의 그런 마필인데, 그나마 이 마필이 좀 그나마 고가의 마필입니다. 26조 마방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필 가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마필이 훈련 때도 걸음이 정말 좋았었고 잠지력은 있었는데 실전에서의 성적이 뒷받침이 안 됐던 마필이 바로 이 마필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이 마필이 변화가 온 게 아니라 그만큼의 기대치는 분명히 있었던 마필이고, 최근에 적응력을 보이면서 그에 따른 능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 5번 물레방아입니다. 여기에 직전에 이 옥천 스나이퍼라는 마필이 있었죠. 자, 이 마필도 이제 올해 3세가 된 마필인데 오히려 종반의 뒷심은 물레방아의 뒷심이 더욱더 좋았습니다. 자, 이미 끝난 겁니다. 5번은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강축입니다. 5번 마필.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3번 디바인 퓨처즈입니다. 자, 물론 이제 안장이 불안한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한데 최근에 디바인 퓨처즈의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은 항상 꾸준하고요. 뭐랄까, 임팩트는 좀 약했지만은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2위권에서는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지니고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많이 약하고요. 자, 2회 마필 중에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보병 마필이 있습니다. 현재 주목해볼 마필은 4번 희망워리어, 그리고 6번 봄날의 기억인데, 저도 솔직히 직전에도 희망워리어가 인기를 모았을 때 기습선행?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못 버텼고요. 그러면 이 마필이 따라가서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환수가 되면은 안고 갈 여지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강하게 믿고 가기에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키를 쥐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이죠. 6번 봄날의 기억. 자, 7세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4등급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이제 5등급으로 강급된 마필인데, 그로 인해서 부담 중에 상당히 많이 늘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강급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단계 강등이 된 겁니다. 한 단계 강등이 된 건데, 그런데 강등된 마필 중에서는
정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전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피는 정말 소생 불가다. 회복 불가다. 이런 말을 쓰죠. 경마장 문 닫을 때까지는 못 들어온다. 걸음이 전혀 없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진 마필. 그리고 고령의 마필. 그런데 봄날의 기억은 좀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지난 11월 3일이었죠. 이거 4등급 레이스였습니다. 이때도 걸음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11월 19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 경주 역시나 종말의 여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7세 마필이고 부중이 좀 높긴 합니다만 강급전에다가 이 편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마필은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봄날의 기억, 최근의 걸음이 4등급에서도 나쁘진 않았다. 그러면은 5등급 그것도 약편성이면은 부중이 높긴 합니다만 당연하게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봄날의 기억. 그래서 6번 마필까지는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외 마필은 1번 희망의 창가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1번이냐 4번이냐 크게 이렇게 믿음이 가는 마필들은 아니고 현장에 한번 배당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 5번 강추계 저는 먼저 2방 3번 디바인 피처즈 필이 안고 하시는 마필 봄날의 기억 이 마필을 우선적으로 주목을 하고요. 뭐 이외 마필은 말이 1번 4번 정도인데 썩 그렇게 믿음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5번 물레방아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디바인 피처즈 여기에 6번 봄날의 기억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이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고 여기에 복병 마필 한두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8두가 나온 레이스 치고는 은근히 좀 혼돈도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3두의 마필의 능력이 좀 좋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마필을 믿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5번 모닝 프린스, 6번 투어킨, 7번 매니 원더풀입니다. 당연하게 단연코 능력은 모닝 프린스입니다. 자, 이 5번 마필의 능력이 당연히 앞서 있고요. 그런데 뭔가 최근에 내용을 놓고 보면 잠재력은 이 마필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해 3간대의 마지막 관문이었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 출전의 경험이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4등급에 속해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미 3등급에 점핑준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고 이미 4등급에서는 56kg를 짊어지면서 우승을 했던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57의 부담 중량이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 글쎄요. 최근에 두 번의 경기 행보가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능력은 가장 앞서 있다. 근데 부담 중량이 관건인 마필이 바로 5번 모린 프린스고요. 7번 매니 원더풀 같은 경우는 임팩트는 그다지 강하진 않죠. 근데 이 마필도 최근에 내용을 놓고 보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편성과 어느 정도의 전개만 좀 풀린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매니 원더풀이고, 근데 제가 이 마필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10월 28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직전 경주 또는 그 전 경주 뭐랄까 이 마필의 능력을 좀 100% 이끌어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에 따른 복귀를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장추혁 기수의 안장 교체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안정 교체. 자, 키를 쥐는 마필은 바로 6번이죠. 투어킨. 이 마필은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편성이었죠. 직전에 이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떤 마필 때문에 강했냐면은 록임팩트 그리고 시대의 명작. 자, 이 경주 전개로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면은 당시에 그 누가 보더라도 록임팩트 시대의 명작이 거의 한방막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마 투표장 때부터 이 마필들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만큼 상대가 너무 강했던 레이스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이 편성은 선행형 마필이 없었습니다. 투어킨이 그냥 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필을 추천했고요. 그런데 록임팩트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죠. 시대의 명작도 추입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중요한 거는 시대의 명작으로서는 상대가 록임팩트라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을 딱 보니까 앞선이 약하네? 그래서 이 시대의 명작이 일찌감치 앞선에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전개를 놓고 보면 투어킨이 댕을 받았지만은 계속 시대의 명작이 압박을 합니다. 거의 4코나 지날 때까지. 근데 4코나 돌기 전에 이미 시대의 명작이 투어킨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종반의 시대의 명작 걸음이 무뎌졌고요. 투어킨은 최선 3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투어킨이 선행을 받았다가 역전을 당했는데 거의 결승선 50m 지점까지는 이 마필이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어떤 마필이? 투어킨이. 자,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에 편성을 딱 놓고 보니까는 모닝 프린스도 기본적으로 빠른 마필이 합니다만 이거는 투어킨이 그냥 선행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그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52kg의 부담 중량, 저는 이거 앞선에 붙으면은 그냥 버틴다고 봅니다. 직전에 선행을 받고도 역전을 당했다가 끈끈하게 버텼던 걸음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 경기 전개 2점 또는 부담 2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 마필이 바로 6번 투어킨입니다. 그래서 인기맛 3두의 마필 중에 제가 노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투어킨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2회 마필 이제 딱 한 마리를 더 안고 가야 됩니다. 바로 이 3번 감곡션샤인입니다. 자, 이게 직전에 투어킨과 같은 경주였는데, 그러니까는 딱 한 가지 간단하게 감곡션샤인 마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정말 출발이 안 되는 전형적인 늦추입의 마필. 거의 바닥에 있다가 종반에 추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직전에 이 마필은 4코나 돌기 전에 거의 3위권까지 딱 붙어주는 스피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뭐야? 참고 와야지 저렇게 타면 되겠어? 라고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타고 싶어도 안 됐던 마필입니다.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첫 번째 기승했던 이혁기수가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감곡션샤인으로서는 상당히 큰 변화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필이 자연스럽게 무리해서 채찍대면서 붙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외곽의 선입권에 붙으면은 또는 4코나 돌기 전에 중상위권에만 붙어준다면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이 감곡션샤인입니다. 이 마필은 여러분들 삼복 공략이든 복승식이든 환수가 되기 때문에 필히 안고 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3번 마필. 그래서 6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맛 3두의 마필 중에 저는 6번 투어킨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요. 당연하게 5번 모닝 프린스죠. 여기에 7번 매니 원더풀, 3번 감곡션샤인 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6번 투어킨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모닝 프린스, 7번 매니 원더풀, 3번 감곡 선샤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왜 3번 3등급 16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 저는 좀 간명하지만은 힘을 실어보시는 경주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주목할 마필 이 경주가 이게 혼전입니다. 현재 신예 기대주들 천둥호랑이, 아메리카 골드,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의 AP파텍, 뭐 케인나이트, 문학드림, 문학어플리트 전반적으로 상승세의 마필 기대주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서도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요. 중요한 거는 충마 선정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은 문학어플리트입니다. 문학어플리트. 이 마필을 강력하게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4등급에서 우승을 한다면 이 마필이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고요. 근데 이 승급전이 편성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죠. 세네타운, 콩콘스퍼트, 위너블루, 문화특핏, 럭키운, 탭다운 뭐 이런 마필들 정말 센 편성이었고 제가 이 문학어플리트는 직전에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경주를 딱 이렇게 추천을 하고 또는 경주를 딱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딱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종반의 경쟁이 되고요. 그런데 초반에 잘 붙었다가 꾸준히 순위가 밀립니다. 그리고 4코너 돌 때쯤에는 거의 꼴찌가 있다. 이런 마필 되겠습니까? 제일 답답한 게 이런 전개죠. 자, 물론 이제 마방에서는 그런 타이밍, 요 타이밍에는 밀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리막에서 좀 밀어야 되겠다. 아니면 참았다가 종반에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작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직전에 문학어플리트는 정말 잘 따라 붙었다가 거의 4코너 돌 때쯤이면 이 마필이 뒤로 조금씩 밀리면서 어느덧 4코너 돌고 종반에 오는데 거의 뒤에서 두세 번째입니다. 거의 선위권에 붙었다 이렇게 밀려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종반에 여력이 남았고요.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문학어플리트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아쉬웠다 뿐이지 제가 이 마필을 가지고 뭐 직전에 의지가 약했다 이런 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없었다라면은 충분히 이 강편성에서도 이 마필은 될 수 있었던 그런 거림이었고 능력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안장교차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문화거 플리트가 이 편성의 이 정도의 전개,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저는 믿고 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문화거 플리트.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뭐 AP 파텍도 최근의 내용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이 마필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러니까는 AP 파텍, K-나이트, 6세, 7세 마필들인데 과연 이 마필들의 수준과 국산 마필이죠. 이 마필들의 수준과 신예 마필들, 승급전에 많은 아메리카 골드, 그리고 천둥호랑이 이 마필들의 수준이 과연 어떤 마필이 세냐. 왜냐면 천둥호랑이, 아메리카 골드는 이번이 승급전입니다. 3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들이 얼마나 뛸까? 이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들의 평가에 따라서는 이 경주의 배팅 전략이 완벽하게 달라지는데 결론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이 아메리카 골드를 한번 보시면은 직전에 이 편성이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직전에 뛰었던 이 포린러버 그리고 무려 57을 집어줬던 브레시나 이 포린러버가 이때 당시에 우승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 경주 바로 다음 경주에 3등급 경주에서 이 마필이 또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때 아메리카 골드의 종반의 탄력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만만치 않았던 여건에서 이 마필이 3등을 했는데 그때 부담 중에 이점이 있었던 포린러버가 54.5kg였죠. 아메리카 골드는 56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린러버는 바로 다음 경주였죠. 3등급 경주에 이 마필이 우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마필, 이 편성은 아메리카 골드는 3등급에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승급전에다가 직전 대비 3.5kg의 감량 이점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성장세의 아메리카 골드를 6세, 7세 마필보다는 무조건 세게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천둥호랑이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거의 동격으로 저로서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겠는데 최근의 경주를 지켜본다면 이 마필도 거리가 짧은 것보다는 일정 부분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600m 레이스라면은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보시는 마필이 이번 천둥호랑이를 인정하겠습니다. 간명하죠. 자, 그나마 이제 복병 마필 한도가 있는데 바로 이 AP 파텍입니다. 자, 이 마필 여러분들 7세 마필이죠. 경주마로서 7세 마필이면은 거의 능력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10월 28일 날도 정말 이게 편성이 강했었고요. 생각보다는 잘 뛰었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 경주 마찬가지로 강편성이었습니다. 이때는 걸음이 더욱더 좋았고요. 직전에는 완벽하게 일을 냈죠. 그러니까는 AP 파테나 마필이 종반의 추임력이 좋긴 한데 참았다가 종반에 그냥 발군의 추임력으로 올라오는 마필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뛰어주는데 오히려 종반의 걸음이 더욱더 나오는 그런 마필. 절대 걸음이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편성 대비 이 마필의 성장세라든가 성장세가 아니라 내용이라든가 이런 경주력을 놓고 본다면은 AP 파텍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이 마필은 빼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삼복하시는 분들 AP 파텍은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내용이 좋습니다. 이외의 마필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 AP 파텍만큼은 안고 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7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거 플리트를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축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요. 우선순위는 9번 아메리카 골드 천둥호랑이, 여기에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AP 파텍 4번입니다. 이 마필은 삼봉용으로서도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9번, 2번, 4번이 가능권으로 볼 수 있는 제7경주. 그러니까는 혼전경주에 충만히 믿음이 확실히 있다라면은 조금은 강도를 높일 필요는 있겠죠. 저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본 이후에 강도를 높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제가 오늘 준비된 이거는 A급 메인이고 저는 배당도 예측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중배당 이상입니다. 중배당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강공약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 경주이긴 합니다. 8경주. 배당 노리면서 자신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런 거죠. 바로 이 7번 미스 찰리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마필이, 물론 저도 데뷔할 당시부터 이마필의 능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걸음의 완성도가 좀 남다르다는 평가를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이마필이 그렇게 임팩트는 강하지가 않네요. 최근에는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고 이제 입상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느덧 4세 앞말이고요. 근데 직전 경주 또는 그 전 경주 이전의 그런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먼저 9월 3일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이번에 나오는 강한 퀸이나 마필, 그렇게 센 말 아니거든요, 이 마필. 근데 강한 퀸이 지난 9월 3일 날은 선행, 직전에는 선행으로 이 마필이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선행이 아니라 추입 전개를 펼쳤는데 오히려 순위는 강한 퀸에 밀렸지만은 종반의 탄력 3런 타임은 강한 퀸의 뒷심이 더욱더 좋았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 그러니까 미스 찰리나 마필과 능력 비교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미스 찰리는 4등을 합니다. 종반의 여력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준우승을 했는데 이게 관건입니다. 저는 솔직히 직전에 이 편성이었으면은 글로벌 소녀 마필이 잘 뛰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미스 찰리가 무조건 우승을 했어야 되는 편성입니다. 브라운퀸, 원평퀸, 아르고 공주 정말 센 편성 아니거든요. 직전에. 그런데 이 마필이 준우승에 그쳤고, 그래서 이게 고민스러운 게 딱 전조편만 놓고 보면은 세 보이죠. 아, 이거는 그냥 축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4등급에서는 과연 이 마필을 강자로 인정할 것인가?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 퀸이나 마필 10월 14일, 11월 12일 편성이 셌습니다. 이때는 직전에는 약편성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선행 출하가 됐고 종반에 버티는 우승을 했던 마필. 그러니까 저는 미스 찰리나 강한 퀸이나 그냥 거기서 거기로 봅니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충마로서는 리스크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면 이제 라운티모스는 마필이 직전에 대상경주였죠.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출전했는데, 근데 이 마필도 이전의 경주력은 선행력도 있었고 선입전개도 종반에 역전하긴 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6등급, 5등급, 그러니까는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고요. 이번이 이 마필 승급전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검증은 무조건 필요하죠. 라운티모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께서 필히 주목하실 마필이 있는데 바로 두 마리입니다. 메이킹 스토리, 은혜라는 마필. 메이킹 스토리는 어떤 특징이냐면 종반의 추임력 발휘의 강점이 있고요. 근데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입상의 경험이 없죠. 저는 잠재력만 놓고 봤을 때는 메이킹 스토리 마필이 미스 찰리랑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데뷔전을 치렀던 10월 9일 레이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어서마늘의 파노라마킹 최근에 정말 주목받고 있는 마필들 있죠. 여기에 마이티짱, 걸작 최강 나노마신, 캡틴 372 이런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편성 자체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성에서 마필은 4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이킹 소리 같은 경우에는 GM사 때는 초반에 약간의 늦발기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빠르지 않았던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스타트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불량주류에서 엄청나게 외곽에 무리했던 전개, 상대 마필을 여기서 뛰고 있는데 혼자 여기서 뜁니다. 무리했던 전개였죠. 저는 이번 경주 거리가 1300m 레이스인데 메이킹 소리 마필이 내 측에 딱 중후미권 자리만 선점하면 이거는 무조건 종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편성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마필의 뒷심의 경쟁력을 감안해 본다면 이거는 무조건 종반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자, 여기서 정말 키를 주는 마필은 이번 은혜라는 마필이죠. 제가 현재로서는 우선시 고려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노림수의 마필이고요. 자, 이 은혜라는 마필은 이거는 한 수 위의 마필입니다. 지난 10월 7일이었죠. 이 붉은마들의 달빛 조각사, 달금, 라운엠파이어, 투어킷, 이 편성이 이거 정말 약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런데 그때 당시 53kg를 짊어지고 출전마 대비 가장 높은 부담 중이었죠. 우승을 했습니다. 이미 4등급에서 검증된 마필.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부중이 많이 늘었죠. 11월 4일 56kg. 이때도 아쉬웠던 모습이었고 12월 2일 이때도 56.5kg였는데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3등을 했고요. 직전에 57kg 부진. 결론은 뭐냐면 은혜라는 마필이 53kg를 딱 받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이번 경주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필의 능력에 이 정도의 부담이면은 이거는 무조건 종반에 경쟁이 됩니다. 은혜나는 마필. 자, 물론 안장이 불안한 건 맞습니다. 이상규 기수 안장이 불안한 건 맞는데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1호 경마 정말 아쉬웠던 경주가 있었죠. 바로 이 몬스터K. 제가 이 경주에 터지면은 몬스터K 아니면 승부사 이 뒤에 마필을 말씀드렸는데 이 몬스터K가 기존에는 이상규 기수가 아니었습니다. 박태준 기수였나요? 아무튼 57kg의 부담력이었는데 안장이 교체가 되면서 무려 4kg가 빠진 겁니다. 몬스터K는 능력마였죠. 결국에는 중반에 버텨버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그에 따른 안장에 따른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겠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일말의 고민은 현재 남아있긴 합니다. 1번이냐 2번이냐. 2번은 안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건은 정말 최적입니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2번 은혜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 이 정도의 부담력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편성을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가능 꺼내줄 수 있는 마필은 먼저 5도의 마필이 되겠죠. 1번, 2번, 4번, 7번, 9번 뭐 이 여지는 크게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1번, 2번, 4번, 7번, 9번 근데 이 중에서 노림수의 마필은 1번, 2번 그리고 가장 주목한 마필은 2번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제가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왜냐면은 메인 경주가 되겠고 어차피 이거는 압축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장에 확인할 부분까지 확인해 보면서 최종적으로 충마 선정하고 임팩트 있게 들어갑니다. 무조건. 근데 중배다의 노림수는 자신할 수 있다. 자, 오늘 1호 경마 서울 준비된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는 8경주고 강하게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림수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레이스가 됐고요. 저는 마지막 경주까지도 이거는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수가 8경주보다는 조금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메리트는 충분한 경주가 됐고요.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죠.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1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우열을 가려내야 되겠죠. 우열이 가르치네요. 우열이 가르칩니다. 바로 이 8번 빅스고나 마필. 자,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먼저 이 마필 행보를 한번 볼까요? K레커 클래식 국외산 마필 최강자전이었습니다. 서울 부경. 거기에 당당히 육동했던 마필. 그리고 국내 최강의 국산 마필 간의 경쟁, 대통령배 대상 경쟁 이 마필은 역시나 육동했던 마필. 빅스고나 마필. 자, 이제 일반 경제 직전에 딱 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자, 물론 당시에는 덕원프라는 마필이 이상규 기수의 기승에 감명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또 이상규 기수의 기승입니다. 물론 이 마필의 레이팅이 좀 더 높죠. 그런데 직전에 무려 5마신을 이겼던 빅스고나 마필은 직전 대비 1kg 늘었고요. 동일하게 5마신을 졌던 덕원프가 이번에 1kg 늘었습니다. 핸디캡 경주 맞나요? 땡큐죠. 빅스고나는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부담 유형이 너무너무 일단 유리한 여건입니다. 53kg의 부담 중에 아무래도 이제 레이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여건이 정말 좋습니다. 8번 빅스고 덕원프도 그나마 이제 가능권에는 붙을 수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방 주력, 두방 주력의 의미는 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노림수의 마필 1번 너트 플레이입니다. 정말 센 마필이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그런데 이 너트 플레이는 지난해 주요 3간 대상 경주였죠. 캐르컨 마일, 코리안 더비, 농림수산식품 장관배, 일간 스포츠배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올라온 마필이고 직전에도 2등급 경주에서 여유있게 월등하게 우승을 했던 그런 전력입니다. 그런데 일단 승급전이기 때문에 부중의 이점이 주어졌고요.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과 능력이라면은 뭐 시험 무드긴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마필이 1번 너트 플레이가 되고요. 여기에 너트 플레이를 보면은 오히려 이 마필이 키를 쥐고 있네요. 너트 플레이나 마필을 보면은 이번 경주에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용암보스입니다. 용암보스. 그러니까는 용암보스가 일간 스포츠배 때 준우승을 했는데 그때 너트 플레이는 53kg를 짊어졌고요.
용암보스는 57kg를 짊어지면서 2뒤의 마필은 4분의 3마신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필이 유리하겠습니까? 용암보스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1등은 승급전을 임합니다. 그런데 이때 3등을 했고 내용 좋았고요. 직전에 인기순위 2위였는데 거의 바닥을 쳤는데 보시죠. 자,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일 답답한 게 뭘 앞선에 붙어야지만 이게 경쟁이 되죠. 상대 마필 여기서 뛰고 있는데 혼자 여기 있으면은 경쟁이 되겠습니까? 직전에는 그런 전개였습니다. 거의 뒤에서 있다가 그냥 뒤에서 끝났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뭐 병력이라든가 약간의 직전에 파인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 이거는 12월 달이었었고 전혀 문제는 없고요. 자, 이미 그 전에 10월 달에 이미 용암보스라는 마필은 1등에서 능력을 충분히 입증을 했던 마필입니다. 결론적으로 너트플레이너 마필을 보면은 이 마필을 봐야 된다. 직전에는 너무 후미권 전개였다. 능력평가에서는 의미 없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인정해줘야 되는 마필은 바로 11번 용암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선체로 볼 수 있는 마필이 그나마 이제 더건프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구경주.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경주는 강공량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다. 바로 8번 빅스고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저는 노림수는 1번, 11번입니다. 그나마 안고 한다라면은 6번 덕원프가 가능권이고요. 유력하게 보는 마필 8번 빅스고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너트플레이 그리고 11번 용암보스 마지막 준비된 강공략에 우선 염두에 둘 수 있는 추천 마번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경주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이렇게 끝나네요. 자, 1호 경마 정말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매 경주마다 저배당 경주, 특히 말해서 이제 우연히 들어가는 경주, 혼정 경주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혼정 경주, 물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했다고 생각이 돼서 제 추천 마필, 마번을 참고하시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필이 있다라면은 혼정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병인데 라고 하시면은 그 마필 과감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단 혼정 경주는 확실하게 배당 쪽에 포커스, 우열 들어가는 경주는 확실하게 냉정하게 인기마 인정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목표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다 이기는 경마, 정말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마를 하시는 게 저에 따른 최고의 목표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시면 됩니다. 자, 그에 따른 최고의 목표가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저도 성적이 좋고 여러분들 좋으면은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또 2024년도도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는데 다음 주에 이제 구전까지도 이게 또 몇 주가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전까지 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해 연말 정말 활활 타올랐던 그런 예상을 한번 구정전까지 꾸준하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